자, 얘들아, 6평이 끝났습니다. 6월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모의고사라는 건 수능을 연습하는 것뿐이야. 근데 이제 6월의 유일한 목표가 뭐야? 난이도야? 너의 등급을 확인해 이거야? 아니거든. 6평의 유일한 목표는 유형을 확인하세요 이겁니다. 일단 교육부가 브리핑이 이제 딱 발표를 했잖아. 올해 수능 이렇게 낼 거야. 지금까지의 기출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 동일 유형이고 출제 기조는 그대로야. 변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신유형은 아예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6평을 통해 가져갈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유형. 그럼 무슨 유형인데? 법지문 나왔잖니, 법지문. 근데 이제 법과 경제가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법지문의 핵심들을 그대로 물어봤잖아. 내가 그렇다면 올해 수능에서 이걸 봐야 돼를 뽑아가야 되고요. 과학기술 맞죠? 우리 과학기술 직전에 연습한 거잖아. 그치? 비례관계 봐라. 비례관계 결합해본다. 확인해야 된다. 생물 봤잖아. 위치 이동 무조건 나온다. 여기 집중해라. 이거 봤었던 요소들. 이러한 요소들을 올해 평가원 세트에 넣었으니까 이 유형들을 그대로 갈 거야 라는 것들을 잡아준 게 올해 6평입니다. 난이도는 점수 변하는 건 신경 쓰면 안 돼. 변하지 않는 뼈대에 신경 쓰셔야 돼요. 그 다음 쌤이 요거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6평은 아주 복합적으로 낸 문제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1차원적인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을 거거든. 이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야. 왜냐면 1차원적이라는 얘기는 눈에 확 띈다는 얘기잖아. 거의 쌩얼이야. 그러니까 쌩얼이니까 이렇게 생겼구나가 잘 보인다라는 거야. 근데 9평 때는 화장빨 장난 아닐 거거든. 또 못 알아볼 수도 있어.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가 뼈대를 잡아내는 게 6평의 목표예요. 5번은 핵심이 뭡니까? 주체를 보는 거예요. 5번에. 그치? 주체를 싹 바꿔놨잖아. 얘가 다음번에 어떻게 생겨 있겠어? 여기에 막 포장지 덕지덕지 붙어 있을 거야. 여기에 막 수식을 막 붙일 거고요. 여기에 막 조건절만 붙여가지고 아닌 척 할 거란 말이야.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눈을 봐야 돼? 주체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주체가 나왔을 때 동시에 붙어주는 게 하나 더 있지. 주체의 역할이야.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잖아 지금. 그치? 하지만 9평 때는 가겠죠. 수능 때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 역할, 여기 집중하는 거야. 그게 답이란 얘기는 평가원 얘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6, 7번은 그냥 빨리 묶어버리자. 자, 이콜로 그냥 처리합시다. 6, 7번 많이 틀렸어. 근데 6번, 7번 빨리 이콜 처리해봐. 쌤이 오죽하면 사진을 캡처해 왔겠니? 그죠? 개념 정의 체크 하라고 했지. 6번은 자, 비판입니다. 비판으로 적절한 거예요. 잠깐만. 일단 적절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핵심을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가라는 얘기인 거지. 7번도 적절 아닙니까? 형평 운동에 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둘 다 적절이에요. 여기서 시간을 좀 땡겨야 된다고 했어. 왜냐? 물어보는 게 명확하니까. 핵심은 민이잖아. 민이 무엇인가? 개념 정의를 해주잖아. 민이 뭡니까? 민은 무지랭이야.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 그만큼 차별적 인식이 어딨냐. 그러니까 개념 정의 자체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에 집중해라. 작년 6평의 등급컷 몇 점? 화작 98점. 왜 쉬웠다고 했어요? 적절 문제 몇 개? 10개. 올해 6평 적절 몇 개야? 몇 개야? 9개. 그러니까 다이렉트. 이 중에 절반이, 이 중에 50%가 정답이 뭐라고요? 개념 정의. 그리고 개념 정의 체크 요 얘기를 쌤이 괜히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됨? 다만 눈에 한 번에 안 보였던 이유는 뭐라고 했어? 재진술돼 있다 이게. 약간 표현을 좀 달리 했기 때문에 더 어디에 집중해야 돼? 개념 정의가 확고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 뭘 해야 될지만 알면 됩니다. 법지문은 독서에 법지문 다시 한번 열어봐. 쌤이 뭐라고 했어? 판례 2개만 봐라. 2개만. 뭐였니? 첫째, 근거를 봐라. 판례잖아. 근데 법이야.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내가 빵에서 몇 년을 썩을다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장 많이 틀린 문제 몇 번? 13번의 정답 5번이지. 5번의 정답이 뭘 물어봤습니까? 그 유형을 뽑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5번이 뭡니까? 판례 결과잖아 이게. 결과를 그대로 뒤집어 놓은 게 정답 5번이야. 우리가 공부해봤었던 이 출제 요소들. 평가원이 법지문은 야 무조건 우리 이렇게 구성할 거야. 선택지는 이러한 정보들 반드시 낼 거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명징하게 드러난 세트였다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패턴을 강화하셔야 돼요. 과학은 우리가 직전까지 비례관계, 생물지문 위치 이동. 15번 문제는 일단 정답 선택지는 공식 자체야. 근데 15번은 1번이 월등히 중요하다. 1번을 꼭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도 1번 문제 판단은 안 되지만 답은 4번이 확실해라고 고른 사람들 많이 있을 거거든. 1번 되게 중요해요. 1번은 자 분명히 말했지만 공식 2개가 명확해야 되는 이유. 2개를 합쳐서 하나의 선지로 만든다. 이게 1번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1번 판단처럼 9평 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수능 때 나올 겁니다. 문학 봐봐.
EBS 너무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중요하지. 근데 중요한 거 뭐 몰랐나? 올해 EBS 51% 나오는 거 아니야? EBS에서 적중, 이거 진짜 웃긴 얘기 같아. 적중. EBS 공부하면 다 적중이야. 얘네들 다 적중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 교재 OX, 그러니까 우리 교재 OX를 일단 꼭 풀어봐야 돼. 이 OX에서 강조한 내용들이 이번에 보기에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6강에서 공부하겠지만 6강의 나룻배 이야기 오른쪽을 딱 보잖아. 제시 방식 나옵니다. 말하기, 보여주기, 보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적중이지. 작품 적중 아니야. 이런 게 적중이야. 어떠한 요소를 중요하게 출제하는가. 애정시가니까 핵심 단어 하나, 쌤이 인미세 생각하랬죠. 인미세. 그치? 그리고 얘들 봐봐. 선택지를 잘 보면 33번 많이 틀렸어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우유부단한 거야? 이거 완벽한 함정입니다. 항상 평가원 맨날 내는 그 방식이 있다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우유부단한 거 맞지? 아니, 태도를 봐야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만 나는 사가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태도 정확하잖아. 우유부단하지 않다고 이 사람 지금. 태도에 집중해야 돼. 우리가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는 시를 해석하는 인식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요거 함정이 언제나. 34번 나비를 감았으니까 둘이 하나야? 아니잖아. 그제? 님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님과 하나 인미세만 생각해도 얘는 바로 X예요. 바로 답이지. 보통은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야. EBS 작품이 너무 중요하니까 역시 EBS 작품 공부해야 돼. 이거는 지금 6평이 유형 분석이 아예 안 된 거야. 6평은요 EBS 작품이 중요하다 말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보기가 어렵지가 않았거든. 선택지의 이 함정이 아주 정교하거나 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야. 작품만 공부하면 되겠다. 아니야. 올해 6평이 가장 중요한 게 뭔데? 보기예요. 이 익숙한 연계 작품의 보기를 뭘 냈는지 잘 봐봐. 내용과 전혀 무관한 내용도 냈어요 지금. 내용과 무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나룻배 이야기의 줄거리를 안다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든 게 아니라 나룻배 이야기에선 제시 방식을 봐. 묘사인지 아니면 서술인지 그걸 봐. 기준을 완전히 다르게 줬다는 거야. 이게 시그널이에요. 그런데 올해 9평에서는 연계 나오겠지. 근데 연계를 어떻게 해? 줄거리 안다고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올 거라는 얘기야. 보기를 진짜 빡세게 만들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면 EBS 작품을 열심히 공부하자. 아니에요. 보기 매칭하는 거 이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보기 해석하는 연습을 훨씬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선지 판단하는 이 선택과 함정을 피하는 연습을 훨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지라면 일단 수능에서는 뭐가 수능이야? 작품은 수능이 아니야. 작품은 아무도 건들지 못해. 얘는 수능이 아니에요. 수능은 얘랑 얘입니다. 얘가 수능이에요. 근데 보기는 이번에 작품 내용과 거리가 엄청 먼 것들이 대다수 나왔단 말이야. 연계에서. 그러니까 올해 연계도 줄거리만 달달달달 연습하면 점수 절대 낼 수 없다는 얘기야. 그걸 잘 기억하세요. 올해 의평이 보여준 시그널은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거야. 22번 오답률 1위인 거 알아? 오답률 1위가 표현법이 나오는 시대가 왔구나 이제. 상황의 대비. 이거 왜 지나간 거야? 상황을 하나로 퉁쳤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현대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 대상 봐라. 대상의 특징 봐라. 이 대상에 대한 인식 봐라. 이때 대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자연물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현실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수필은 2개만 보라고 했어. 딱 2개만. 필자의생 한 줄 봐라. 대비 봐라. 수필 안 봐도 대비 무조건 있겠다. 대비 있잖아. 대비를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된다고요. 대상을 쪼개는 것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독한 향기니까 독하니까 안 좋은 거야? 아니 보라니까. 독한 향기에 대한 화자 인식을 붙이라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교활하게 함정을 내는 그게 바로 평가원이에요. 진짜 평가원이 얼마나 교활한지 알아야 돼. 정말 막 이렇게 낸다고. 알겠어? 쌤은 이거 정확하게 알아. 왜냐면 쌤이 최종 선지 둘 중 하나 교재가 뭐냐면 오답률 가장 높았던 문제들만 50개를 모아서 교재를 나는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뭘 분석했겠어? 함정을 이렇게 만들어야만 다 분석했거든. 눈에 제일 많이 띄는 게 23번이에요. 그리고 22번이고요. 상황이라고 퉁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얘예요. 이리저리 우유부단 얘예요. 이런 것들 다 함정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앞에 독서도에서도 함정 많았어. 그런 걸 보는 거야 6평은. 그러니까 점수 등급 것 신경 쓸 필요도 전혀 없어.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9평 때는 그 부분 바꾸면 됩니다. 화작에 근데 45번 한마디만 할게. 일단 45번 이거 있잖아. 자, 쌤이 분명히 화작 문제는 일단 답이 4번인가? 전반부, 후반부. 일단 화작의 핵심 무조건 선지 판단이야. 화작은 지문이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지를 다 쪼개서 반드시 팩트 체크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전반부도 맞아. 후반부도 맞아. 이럴 때 답이 없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쌤이 이럴 때까지 대비를 해놨잖아. 둘 다 맞으면 뭘 봐야 된다? 인과를 봐야 된다. 근데 이번에는 웬걸? 그냥 틀렸는데 얘가? 그렇게 그냥 틀렸잖아. 45번은 왜
왜 오답니 1, 2가 나왔는 줄 알아요? 화작을 만만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야, 이 45번 문제. 근데 이걸 볼 때 독서의 3점짜리처럼 생각하고 들어갔다 생각해봐. 절대 안 틀려. 절대 안 틀려. 편성 증가가 아닌걸? 한평성의 좌석 증가인걸? 그거 보자마자 팩트체크하면 확인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공부는 쉽게 하면 안 돼요. 공부는 무조건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 쌤이 왜 6평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겠어? 어렵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렵게 공부하면 어렵게 나오잖아? 기본값이에요. 근데 어렵게 공부했는데 쉽게 나왔어요?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근데 내가 쉽게 공부했는데 쉽게 나온다? 그건 기본값이에요. 근데 쉽게 공부했는데 어렵게 나온다? 눈물을 많이 닦아야 돼. 공부는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